장원재의 엑스레이입니다. 오늘은 남북 합의 보도문에 관한 얘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대한민국이 좀 더 북한을 몰아붙이기를 바랬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중도에 끝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우세한 국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뭔가 서둘러서 협상을 마무리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복거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너무 벼랑 끝같이 몰아붙이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태도 같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예컨대 국제사회의 묵시적인 권유 같은 이런 정보들을 모두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합의는 잘한 것이다 라는 쪽에 방점을 찍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경제의 정규재 주필은 정규재 뉴스를 통해서 이번 협상에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은 없다.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어떤 명시적 약속도 북한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보도문에 대해서 매우 비판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습니다. 이영작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아쉬운 것은 북한이었고 서두는 기미가 역력해 보이는 것도 북한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시간도 좀 질질 끌면서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타결해 주었는지 아쉽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제가 들어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중에 국군포로,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다는 약 500명 정도의 국군포로 문제도 한번 거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강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인사분들을 모시고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베나TV에 조만간 한번 이 모든 내용을 올렸으면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말씀은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이번에 회담에 참여했었던 여러 인사들을 향해서 조문 3항에 있는 얘기,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태가 도래하면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확성기 방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에 남북 간의 어떤 합의, 의견 교환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조항 때문에 이번 합의문의 점수 조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정상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해석권을 대한민국이 가졌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6.25 당시에 휴전협정 유엔군의 당사자로 참여했었던 미국의 터너 조이 제독이 쓴 책입니다. How Communists Negotiate. 이 책에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제 설정부터 뭔가 음흉하게 하고 들어온다. 그리고 회담장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한다. 예를 들면 우리 측 의자는 다리를 잘라놓고 자기들 의자는 높은 곳에 배치해서 마치 공산당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합의문, 힘에 밀렸을 경우에는 합의문에 서명하지만 그 합의문의 해석 여부를 놓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definition, 이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언제든지 모든 합의문을 휴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권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무언의 테스트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종북 세력들과 친북 세력들, 그리고 뭔가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세력들이 앞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집회나 방송을 한다고 한번 해보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좀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북한에다 대고 대한민국 내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대로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확성기 방송, 북한이 아파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아마 진실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겠죠.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대응을 할 겁니다. 북한의 대응은 거론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종북 친북 세력들이 시위를 계속할 것인가, 시위를 당장 그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남지 않겠습니까? 시위를 당장에 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북 친북 세력이 북한 당국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아파한다,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조금 더 나가면 북한 당국이 친북 종북 세력에게 어떤 행동을 해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리를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친북 종북 세력들이 시위와 집회와 방송을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휴전선 확성기 방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알아서 친북 종북 세력들과 모종의 협상을 하든 합의를 하든 나름대로 행동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상사태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 해석,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게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얻어낸 가장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 또 돌아온 저격수다, 그리고 정규제 TV에 나가서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건데요. 이번 합의 보도문에는 확성기 방송을 즉각 중단한다 라는 구절만 있습니다. LED 전광판에 관한 구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느 문서의 어느 부분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이 여지껏 대한민국과 협상하고 대한민국과 맺었던 모든 조문들에 대해서 반응했던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LED 방송을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의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LED 방송도 북한의 김씨 왕조를 길들이고 김씨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강력한 지렛대로 사용해야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